반갑습니다. 과학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바로 신경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경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바로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끝부분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안녕. 신경계.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 신경계는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지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중추신경계에서 중추란 우리 몸의 가운데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초신경계에서 말초란 끝부분, 말단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감각 정보를 종합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과 연결하며 몸의 각 부분에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부터 자세히 볼까요? 중추신경계, 바로 뇌와 척수라고 했죠. 먼저 뇌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부분마다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바로 대뇌인데요. 대뇌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며 많이 들었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추리나 판단, 기억, 감정 등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뇌를 따라 뒤통수 쪽을 가면은 손의 부분이 있는데요. 손에는 귀에서 할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평형감각. 평형감각에서 우리가 한번 손해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손해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대뇌와 손의 사이, 사이 간자를 써서 바로 이 부분을 간뇌라고 하는데요. 이 간뇌는 혈당량, 체온 등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해줍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당의 양이나 우리 몸의 체온, 평소 36.5도 부근을 일정하게 유지하죠. 우리가 인식 못하더라도 간뇌는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줍니다. 간뇌 아래를 보면은 중간뇌가 있는데요. 중간뇌는 바로 눈의 움직임, 안구 운동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동공아 커져라 한다고 해서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죠. 중간뇌에서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중간뇌 아래로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 연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액 분비 등을 조절해주는데 생명 유지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뇌의 5가지 부분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추신경계는 뇌 그리고 척수라고 했습니다. 척수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수 아래로 보면은 척수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척수는 척추에 쌓여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척수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다시 뇌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어느 때는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바로 자극에 반응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릎을 망치로 콩 쳤을 때 무릎이 움직이는 경우 뇌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척수에서 곧바로 반사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몸 구석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며 그리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감각신경. 네,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는 것, 네,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었죠? 네,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데 이 운동신경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 팔이나 다리 등의 근육으로 전달하여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합니다.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심장이나 소장 등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내장아 움직여라 하지 않고도 내장기관이 운동하죠. 자율신경은 바로 이러한 운동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은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내장기관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함께 분포하는데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 네, 이름에서 힌트가 되죠?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된 상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조절해주며 부교감신경은 이 긴장이 다시 풀린 상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조절합니다. 하나의 팁은 교감신경, 교감쌤께서 오신다, 긴장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교감쌤이 다가오니 동공이 커지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갑자기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동공 확대, 호흡 운동, 촉진, 심장 박동, 촉진, 소화 운동, 억제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이죠. 동공, 축소, 호흡 운동, 억제, 심장 박동, 억제, 소화 운동, 촉진에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신경계,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학습지를 보면서 빠르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를 보면은 사람의 신경계,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요거 충주가 아니라 중추신경계로 바꿔주시고요. 바로 중심,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뇌와 척수 각각의 부분에서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복잡한 기억을 한다거나 학습, 공부한다거나 추리, 판단 등 정신활동을 담당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대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혈당량과 체온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는 사이간을 써서 간뇌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홍채, 안구와 관련된 것이겠죠? 안구 운동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역할 바로 중간뇌라고 했고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해주는 거는 소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생명활동 유지와 굉장히 관련 깊은 연수는 심장 박동과 그리고 호흡 운동, 소화의 분비 조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척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척수는 연수 아래쪽으로 뻗어 있다고 했고요.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부분, 뇌와 지금 말초신경을 연결해주고 있죠. 그리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추신경계는 봤으니 말초신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에서 나와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고요.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고요. 이들은 같은 내장기관을 분포하며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표를 보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을 비교해서 나타나는데요.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소화는 왠지 잘 안 되고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린다고 했습니다. 동공은 축소되고 호흡운동 억제, 심장박동 억제, 소화운동은 촉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에 손상이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손해이죠. 손해는 운동, 균형, 이런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율신경계에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안정적으로 돌아올 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여서 커졌던 동공이 다시 작아지게 되겠죠. 동공이 축소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역할들이 나와서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복습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